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 연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설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그래도 좀 반등을 좀 해주어서 설 연휴 시장에 대한 공포감은 다소 조금 줄어들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아직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과의 약속도 있고 또 저도 제 퇴직연금 포트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어떠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 좀 짤막하게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월 ETF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 시장 성과를 좀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월달 성과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참혹했다라고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다우가 3%대, 나스닥이 9%대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0%, 코스닥은 마이너스 15%대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조정을 예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조정이 한 방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제가 2018년도 테이퍼링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양적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고 같이 진행됐던 때를 좀 보면서 생각보다 좀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한 1월 둘째 주 정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밀려버리면서 사실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학습 효과까지 감안해서 한 방에 이제 반영을 해버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오프닝에서도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연휴 동안 미국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다우가 지금 1월 말에 조금 바닥을 다지는 듯 하다가 보시면은 1월 말부터 지금 어제까지도 해서 지금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지금 나스닥 다우 차트만 보게 되면은 거의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되돌린 형태이고요. 나스닥은 사실 그보다는 조금 반등폭은 좀 제한적입니다. 거의 한 30% 정도 반등 정도를 했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바닥에서 빠르게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연휴 이후에 그동안에 이제 가파른 그런 폭락세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가려는 시도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번에도 패턴은 같았던 게, 지난번에도 보게 되면은 2018년도에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하고 같이 이루어졌던 때를 보면 미국 증시의 조정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커야 한 10%대 정도였는데, 국내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조정 폭은 그때도 훨씬 높았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15% 넘게 하락했고, 코스닥은 한 25% 정도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물론 2020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나타나면서 더 빠지긴 했지만, 하여튼 그 전까지만 놓고 봤었을 때는 거의 한 25% 정도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요번에도 보면은 역시 미국 증시의 조정보다는 이 국내 증시의 조정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면 2021년 6월, 작년 6월에 3316에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금 요번에 보면은 지난번에 2600이 살짝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점 대비 700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하락률로는 지금 20%를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고점 대비로 봤었을 때는 20% 넘게 지금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월 달에 급락을 통해서 향후에 나타나야 될 조정의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선반영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여기서 바로 급반등한다라기보단 이제
맞아야 될 매를 이제 먼저 맞았다? 뭐 이런 느낌은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 환경이 좋지는 않겠지만 가격 조정이 좀 빨리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예상되는 조정은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향후 조정의 폭, 그 다음에 기간, 그리고 반등이 시도되는 시점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얘기해왔던 인플레에 대한 공포감이 좀 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긴축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적응해 가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 흐름들은 이제 금리에서 좀 얘기를 해주겠죠. 지금 미국채 2년짜리 금리를 보면 한때 1.2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17 정도인데요. 지금 뭐 일간 차트로 보면은 뭐 매우 드라마틱하게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월간 차트로 보게 되면은 지금 2018년도 11월 달에 한 3% 정도 고점 찍고 얘가 한 0.0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한참 긴축이 진행되고 그 당시에 그 기준금리가 2.5까지 갔었고요.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그 통화정책에 개입을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5까지 가다가 말았지 사실상 한 3% 정도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채 2년짜리 금리도 한 3%에 육박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1.16 정도인데 연준이 3월 달부터 지금 금리를 인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1월 FMC에서 이 파월 의장의 멘트를 감안해 보면은 매 회의 때마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지금 이제 1월 달에는 동결했으니까 올해 남아있는 회의가 7번이죠. 그러면은 매 회의 금리를 인상한다고 한다면은 25bp씩 7번이면은 7, 24, 7, 35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럼 175bp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현재 기준금리 0에서 0.25%가 175bp면은 1.75에서 2%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뭐 아직 2년짜리 금리가 더 나아가야 될 수준이 훨씬 많이 남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예상이 그렇게 딱 현실화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올해 중반부를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수준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금리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뭐 2%까지 보다는 한 1% 중반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상승폭이 열려 있지만 뭐 그 이후로는 가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역시 미국채 2년짜리도 금리 상승폭이 1월에 컸기 때문에 이게 2월에도 쭉 뽑아낼지 아니면 좀 쉴지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단기 금리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인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장기 쪽 금리일 텐데 미국채 10년 금리도 1.9 정도까지 한때 갔었는데 다시 조금 최근에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미국채에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조금은 유입이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월달 같은 경우는 단기금리랑 장기금리가 좀 같이 올랐는데 향후에 단기금리가 상승을 할 때 장기금리가 같이 올라가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경기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좀 낮아질 수 있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연준도 긴축을 원래는 세게 하려다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네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의 흐름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장기금리가 상승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버텨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장기금리의 상승이 재개될지 아니면 조금 쉬어갈지가 중요할 것 같고 최근 상황들은
일단은 1월 말 이후로는 조금 장기금리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어서 그래서 아마 미국 시장도 지금 1월 말 이후에 조금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조금 일단 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즉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은 저는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뭐 지금 재반 여건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이게 참 그 그림이 조금 그랬던 게 2018년 같은 경우, 즉 미국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같이 이루어졌던 때를 보면 당시에 이 검정색으로 표시한 게 미국채 10년이고 빨간색이 국고채 10년이거든요. 보시면은 미국채 10년 금리는 2018년도 내내 거의 뭐 11월까지도 상승을 하다가 이제 11월 이후에 하락을 했는데, 국내 금리는 오히려 2018년도 초에 고점 찍고 그리고 거의 2분기 이후부터는 하락세가 선제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2018년도에 가장 큰 그 투자 상품은 국고채, 우리나라 국채였었는데, 최근 상황은 뭐 미국채 10년 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훨씬 높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 요번에 이제 이따가 포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요번 포트폴리오에서 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2018년도 상황을 좀 생각을 하면서 국내 채권, 국고채가 국내 주식이 훨씬 크게 조정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이제 국채에 대한 비중을 높였었는데, 특히 장기채. 이 2018년과 지금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추경도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올해 연초부터 14조 원 추경이 이루어졌고, 국채로만 11조 원 정도가 충당이 될 것 같고,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요번 연초 추경도 충분하지 않다, 추경 규모 늘려야 된다,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국채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미국채보다는 국내 채권이 훨씬 더 높은 금리를 형성하고 있고, 이게 펀더멘탈 측면만 봤었을 때는 금리가 떨어질 때도 됐는데, 지금 이제 고점을 상당히 이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좀 알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게 수급상에서 이런 어떤 금리 상승 압력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월 한 달 동안 보게 되면은 국고채 3년이 한 40bp, 국고채 10년도 한 35bp 정도 급등을 했는데, 미국 금리보다 상승폭이 가장 큰 이유,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인데, 그게 지금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3월달 대선은 좀 지나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채권시장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좀 못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환율 쪽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요 며칠 동안 상당히 가파르게 좀 떨어졌어요. 지금 1월 28일 날 97.44까지 갔던 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시간에도 아시아장에서 지금 조금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위험 회피, 안전 선호 현상들이 1월 말 2월 초 조금 완화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가의 반등과 달러와의 약세가 같이 이제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뭐 달러화가 계속 강세로 간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신흥국들, 특히 이제 국내 증시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될 텐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조금 1월 말 2월 초의 모습들은 조금 1월달 가파르게 나타났던 위험 회피 현상들의 뭐 기술적이나마 조금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부분인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대에 진입을 했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상승세가 조금 보시면 약간 어느 정도는 윗단이 조금은 두터운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도 상승세가 뭐 여기서 1200원대 뚫긴 했는데 뭐 이게 지금 뭐 1250원, 지난번에 봤던 1240원 뭐 이렇게까지 갈 거는 조금 저는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2월 달에 한 방에 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다 보면은 이제 외국인 쪽도 조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1월 달을 보니까 외국인이 거래소에 3조 5천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보니까 코스닥에서 이게 엄청 매도했더라고요. 보니까 코스닥에서 2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1조 8천억,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1조 8천억을 매도했는데 1월 달 동안 코스닥에서 2조 원대를 매도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코스닥에서 어마어마한 매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래소에서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코스닥의 하락률이 더 높은 이유도 외국인 매도세에 기인을 하는 것 같은데,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 뭐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뭐 바로 돌아오기는 어렵겠지만, 역시 추가적으로 이제 가격 조정의 폭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2월달 시장 상황이 지금 미국은 1월 말부터 2월 초에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런 시도도 없이 그냥 내리 빠질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2월 달엔 조금 반등을 시도해 볼 거냐, 이제 요 부분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도 조금은, 하락세가 조금 진정되고, 조금 적어도 숨고르기 정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을지언정 2월 달은 조금 쉬어갈 수는 있지 않겠냐. 이제 요 톤으로 저는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2월 달에 쉰다 해서 바로 2월 이후에 조금 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냐, 요거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이제 긴축에 대한 부담을 떨치려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유가가 조금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88불대 후반까지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 100불을 넘어가고 이런다라고 하면 2월 달에 쉬어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뭐 2월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작될 때 그 이후에 다시 또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그 원하는 그런 그림대로 좀 가려면 유가가 적어도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멈춰주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들이 이제 뭐 전면적으로 치닫지는 않고 어느 정도 조금 봉합되는 국면으로 가서, 유가가 이제 어쨌든 간에 1분기 넘어서 2월달 2분기 넘어가면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아무래도 난방유 관련돼서는 조금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기저효과가 2분기부터 작용을 하게 되면, 지금 작년 4월달 유가가 한 65불, 한 70% 정도 됐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률은 조금씩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물가 상승률이 2분기부터 좀 낮아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 연준이 3월부터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긴축의 공포감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3월달에 50bp 인상 때려놓고 그 다음에 매 회의 때마다 막 25bp 인상해야 되는, 지금은 사실 그러한 가능성들을 다 시장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가격 조정 자체도 요번에 1월 달에 했던 수준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제 상반기 내내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뭐 하반기에 조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이제 요런 그림들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여기서 급반등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가격 조정 2월에 멈추고 기간 조정을 보이는 그런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격 조정이 1월에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2월은 일단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겠느냐. 최근에 미국 주식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보게 되면은 이 가상화폐 가격이 또 위험 자산의 어떤 그 센티멘트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한때 지금 4천만 원대 초반까지 왔다가 다시 지금 4,700만 원까지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물론 이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기술적으로 잠시 반등했다가 이제 밑으로 푹 꺼지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조금 제법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아래쪽에서 좀 저가 매수가 잡히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 센티멘트도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전히 연준은 아직 테이퍼링 진행 중이니까 돈이 풀리고 있고, 금리 인상도 지금 이제 할 거라고 하는 거지 지금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향후에 예상되는 긴축에 대한 부담을 시장이 먼저 선반영하는 과정인 것 같고, 이 선반영이 생각보다 세게 되면 오히려 향후에는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생각하는 긴축보다 세질지 말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로에 달려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가 자체가 여기서 더 올라가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됐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 100불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더 조정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거고,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시장 흐름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 ETF 종목들 한번 살펴드리면, 일단은 1월 달에 이 험한 와중에도 좋았던 종목들이 당연히 원유 선물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자재 쪽이 조금 괜찮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 업종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안 좋았던 업종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높았던 게임,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뭐 BBIG 액티브, 뭐 신재생 에너지, 미디어 컨텐츠,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메타버스, 뭐 이런 종목들이 확실히 뭐 거의 2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ETF가 20% 빠졌다는 얘기는 관련된 종목들은 뭐 엄청나게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저도 제 포트를 보여드리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저도 지금 전반적으로 원자재가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리츠가 조금 그나마 괜찮았고, 뭐 단기채 정도만 괜찮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정도가 조금 괜찮았고, 나머지 지금 뭐 거의 저도 참혹해요. 지금 채권도 장기채에서 그 상당한 손실을 봤고요. 그리고 뭐 미디어 컨텐츠, 코스닥, 그 다음에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신재생 에너지, 게임 산업, 그 다음 메타버스 액티브, 뭐 미국 메타버스,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20% 이상 하락하면서 제 전체의 퇴직연금 포트도 지금 그 전체 기준으로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퇴직연금을 까먹은 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월달 정말 저도 타격이 큰 상황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상대적으로 채권 쪽 장기채를 좀 편입을 하면서 주가 하락에 방어 역할을 해줄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뭐 국내 채권이 더 망가지는 수급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 추경과 국채 발행 증가 부분들이 전혀 이제 방어를 못 해주고 오히려 포트를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했던 거는 그래도 1월 달에 나쁘진 않았던 게, 뭐 탄소 배출권 선물을 좀 집어넣었었고, 2차전지 산업을 2차전지 테마로 바꿨는데 뭐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넣었던 거는 시기적으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았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부진하면서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시장 리뷰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2월달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계속 목이 좀 마르고 있어서 여러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2월 달은 저는 앞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가 여기서 뭐 빠르게 반등을 시도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체적으로 긴축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고 3월달 금리 인상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요번 긴축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부담 자체도 계속되기 때문에 아마 뭐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긴축에 대한 공포감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1월 달에 가격 조정이 워낙 심하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지금 연휴간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일단 조금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뭐 3월달 50bp 금리 인상할 정도는 아니다. 긴축을 하겠지만 뭐 충격을 줄 정도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좀 해주고 있거든요. 네,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면 에스더 조지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이 좀 점진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도 3월 50bp 금리 인상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도 금리 인상 속도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연휴 동안 지역연은 총재들이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쇼크를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했는지 3월 달에 50bp를 뭐 급격하게 인상하는 거는 선호하지 않고 금리 인상이 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이게 뭐 경제에 차질을 주지는 않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은 시장을 좀 달래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결합이 되게 되면 2월 달은 일단은 조금은 가격 조정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냐. 그 이후에 반등을 할지 안 할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유가의 향방에 조금 달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유가가 더 큰 급등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기저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2월 달은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물타기는 좀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퇴직연금 운용의 핵심은 장기 적립식 분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도 사고 나쁠 때도 사는데 저희가 매달 유입되는 퇴직연금 금액하고 또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로 시장 상황 봐서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조금 더 자금을 넣을 수 있는 그게 이제 투자 재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매달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처럼 특히나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투자를 해야 물타기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분명히 2월 달로 더 빠질 수 있지만 3월엔 또 더 투자를 하면 되니까 결국은 투자는 멈추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2월 달에 그러면 뭘 투자할 거냐.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가져가고 있는 포트는 뭐 원자재, TDF, 리츠, 채권형, 주식형 이렇게 있는데 장기 적립식 분할 투자 관점에서는 결국은 그 전에 안 좋았던 쪽을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2월 달에 저는 주식형 비중을 높이면서 물타기를 좀 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어떤 종목들을 물타기를 할 거냐면 1월 달에 상승 하락률이 제일 높았던 종목들을 우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섹터나 뭐 종목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냥 심플하게 제일 1월에 많이 빠진 거 사자라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코덱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23% 빠졌고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 36% 빠졌고 2차 전지 테마 18%, 신재생에너지 21%, 코덱스 게임 산업 26%, K 메타버스 24% 빠졌는데 다 대부분 2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2월 달에 더 빠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월에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사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들이 뭐 모멘텀이 전혀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코덱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종목 구성을 보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그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많이 빠졌고, 또 크래프톤이 지금 주가가 1월 달에 거의 40% 빠지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기여를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론 이제 빅테크 IT 업종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이제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뭐 갑작스럽게 네이버 카카오의 뭐 성장성이 망가진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크래프톤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많이 빠졌었을 때 물타기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1월 달에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빠졌는데, 전반적으로 이 ETF는 글로벌 로보틱스 앤드 오토매틱 뭐 요런 인덱스를 추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상하게 1월 달에 많이 빠졌어요. 지금 개별 종목들을 제가 보진 못해서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4차 산업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최근에 그 기대감들이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역시 얘도 장기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나쁠 게 없다. 뭐 물타기 해볼 만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제가 이제 2차전지 산업을 2차전지 테마로 바꿨는데, 지금 2차전지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의 그 내부자 거래 때문에 지금 요 두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지면서 사실은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뭐 일단 역시 뭐 기업의 펀더멘탈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적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이 내부 통제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이게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될 거라서 개별 기업 자체에는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뭐 2차전지 산업이나 2차전지 관련된 배터리 소재나 이런 관련 기업들까지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다른 종목들의 비중 축소가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봤었을 때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요것도 보면은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망가졌는데, 뭐 전반적으로 역시 뭐 탄소 중립 제로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뭐 장기적으로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게임 산업도 지금 크래프톤 때문에 조금 시장이 조금 안 좋긴 한데, 뭐 고밸류에 대한 부담들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된 거, 또 P2E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게임 산업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여져요. 역시 그런 관점에서는 메타버스 액티브도 뭐 LG노텍이라던가 펄어비스, 하이브, 위메이드 이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저는 기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종목들이 사실은 불과 작년 말만 하더라도 이제 못 사서 안 달랐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월 달에 전반적으로 긴축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확 생기면서 지금 거의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길게 봤었을 때는 투매가 나온 현재 시점에서 장기 적립식 적립 투자를 기본 컨셉으로 하는 퇴직연금 투자는 저는 요럴 때 저는 사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물타기를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살지 말지는 가격이랑 시장으로는 봐야겠지만, 일단은 컨셉은 지금은 1월 달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2월 달에는 일단은 좀 사서 한 번은 물타기 좀 해보자, 이런 관점이고요.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의 대응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이제 유가의 흐름에 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지켜봐 가면서 전반적인 포트를 이제 주식 쪽보다는 채권 쪽으로 더 가져갈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때 가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 달은 1월 달에 많이 빠진 종목들을 좀 물타기 하겠다라는 게 제가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고요. 자, 지금까지 2월 ETF 포트폴리오 전략 말씀드렸고요. 제가 일단은 생활치료센터에서 나온 지는 며칠 됐는데, 아직 이게 몸 상태가 100% 돌아온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약간 인후통도 남아있고 잔기침도 있고 해서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금방 나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저도 무리하지 않고 조금 컨디션 돌아오는 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시장 상황이 많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 관리 해야 되듯이 이 운용하는 것도 평소에 좀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빠질 때 공포감 가지고 못 사면 나중에 올라갈 때 결국 또 안 좋은 가격이 쫓아가면서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때는 또 빠지는 나름대로 꾸준히 투자하는 게 하여튼 장기 투자가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힘은 꾸준한 투자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최근의 하락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매달 살 수 있는 퇴직연금이 있고 또 여유자금 있다고 한다면 조금 이럴 때 물타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조금 더 컨디션이 나아진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안녕.